이 부분이에요. 항공권 될 테니까 이스라엘에서 나가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도착한 우리 국민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귀국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The potential of confirmed case during the event, since we had the event of the Korean pilgrims, is going up. 이미 출발을 하고 이제 가는 중에 이렇게 금지가 됐고, 그리고 이제 도착하기 2시간 전에 승객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으니까 내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양에 자국민만 내리고 다른 나라 사람도 못 내렸어요. 이스라엘의 한국인 입국 금지. 이현정 의원님. 네. 공항에서 바로 퇴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봤을 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보면 지난 8일에서 16일 동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던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 가톨릭 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39명 중에 30명이 확진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는 지금 불명확합니다. 공항에서 발생했는지 아니면 유증상이 있다가 가서 어떤 악화돼서 돌아와서 확진된지는 아직 역학조사는 아직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당국이 지난 22일 날 저녁에 도착한 우리 대한항공 국적기를 일단 현장에서 바로 중단을 시켰어요. 일단 왜냐하면 여기 내리고 다른 분들을 태워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스라엘 국민만 다 내리게 하고 우리 국민들은 못 내리게 한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계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라 한국으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한 1,6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지금 관광객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에다가 또 바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지도 못하고 바로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정부가 항의는 했지만 이스라엘 당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에서 지금 사망자가 10명 이상이 발병을 했고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확진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응급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장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현장 모습을 한번 듣고 올까요? 이스라엘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은 다 취소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가라고 하고 여기가 지금 상황이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인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약간 취급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선 내려가는데 힘들고요. 돌아다니는 게. 원래 오전까지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스라엘에 지금 체류 중인 몇 명입니까? 1,600명 한국인 관광객을 따로 격리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항공편을 댈 테니까 이스라엘 떠나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상황 설명하기 전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도대체 어쩌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가에 대해서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1,600여 명의 단기 관광객 중에서 약 300여 명 정도는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현지에 남아 계신 분들이 방금 전 기준으로 1,3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민항기가 들어가서 이분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니만큼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본인들이 전세기 비용도 다 지불해 줄 테니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 1,300여 명 한국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반면 우리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단기 여행 간 사람들의 일정을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에 비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드는 것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일부 언론 보도 나왔던 것처럼 현지 관광객 등을 격리시키는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다만 호텔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놓은 상태인데 하루빨리 이분들이 좀 편안한 비행편으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에 이스라엘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현 소장님,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스라엘 말고도 신혼부부들한테 인기 관광지 있잖아요. 모리셔스가 증언입니다. 입국하자마자 한국인만 따로 세우더니 어딘지 모르는 지역에 시설로 이동해서 격리를 당했다. 씻지도 먹지도 못했고 잠설쳤다. 샌드위치 한 조각 받은 게 좋습니다. 사실상의 완벽 격리를 시킨 거네요. 입국하자마자. 그렇습니다. 모리셔스는 윌리엄 왕세자도 신혼여행을 갔던 유명한 신혼여행지인데요. 또 일생에 신혼여행은 한 번 정도 그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일생일 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망쳐지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고 없이 공항에서 바로 저런 조치를 이제 취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외교의 문제점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이 환자가 증가하니까 아마 모리셔스 측에서도 긴급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장 선생님이 우리가 어쩌다가 저런 취급을 받게 됐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각국이 그런 모리셔스 같은 조그만 섬나라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아하. 이렇게 중국에서 많은 환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왜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지 못했나 그런 그 다른 한편의 아쉬움도 또 한 번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도 긴급하게 과잉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웃 나라인 우리가 왜 안 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현정 의원님 네. 지도 한번 볼게요. 물론 글쎄요 뭐 대만 뭐 미국도 지금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행 이 금지 그걸 뭐 상향 조정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뭐 중동과 아프리카이긴 합니다만 그럼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전 예고도 없이 당하고 있어야만 되는 건지 외교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없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죠. 참 이런 상황인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WHO 사무총장을 만나서 한국의 의료진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의료진이 없는 상황에서 참 외교부 장관이 상황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41개 국가가 중국에 지금 출입 금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자국의 어떤 방어막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6개 나라가 지금 일단 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이라든지 좀 작은 나라들이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큰 나라들도 우리를 어떤 면에서 보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라든지 지금 이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바이러스는요, 차단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일단 통로를 막아야죠. 거기에 외교와 정치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그걸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인접한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인접한 지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는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정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후베이성만 지금 차단 조치를 한 한국과 일본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게 초기 방역 대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차단 조치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뭐 이스라엘 지금 들었던 모리셔스 뭐 영국까지도 뭐 여행 뭐 한국인 완전 입국 금지가 아니라 좀 입국을 강화하는 듯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가 조치를 취하고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 국제사회가 조금 우리를 좀 시선을 좀 달리 보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다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주한미군 쪽이 대구에 웬만하면 이제 그 여행 뭐 권고를 했어요. 여행 금지 권고했었었는데 대구 기지에서 미군 가족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쭉 볼까요? 예, 주한미군 측도 당연히 미군 관계자의 첫 확진 사례고요. 위기 경고 최고 단계 격상. 요 질문을 안 해볼 수 없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미군, 이제 다른 나라 군인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확진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정말 국제사회에 보는 시선과 조치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 이외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대구 기지가 있거든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후방 기지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전투기 기지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주한미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 그 대구 지역에서 발생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일체 외출 금지를 시키고 차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내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13명의 확진자가 육해공군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까지 이제 발생을 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에 가장 큰 어떤 면에서 중요한 지금 허점이 이제 비롯된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군,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특히 이 군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셨지만 이 확산 속도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전염병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걸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한미군 측이 바로 최고 단계로 격상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굉장히 격정스러운 상황이 연속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가족 일부가 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속보 사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